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진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특위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의장이 의사봉을 잡을 수 없도록 한 권고안을 철회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21대 총선을 보도한 전북 지역 방송사의 보도 경향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공약을 꼼꼼히 따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 MBC 뉴스데스크는 앞서 보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전주에서 실종된 34살 여성의 시신이 오늘 진안의 한 하천 다리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일 피해자와 함께 차에 탔던 남성이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 진안의 한 하천 다리 밑에 경찰 저지선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에서 실종된 34살 여성의 시신이 수풀에 덮인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는 유출할 때 입었던 옷 그대로인 상태였고 전체적인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실종 사흘 뒤 혼자 사는 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여성 친구의 남편인 31살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실종 당일 A씨가 피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장면이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차량 안에서 실종 여성의 혈흔과 삽, 조수석을 가린 흰색 천이 발견됐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 수십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기록 등을 추적해 시신을 찾아냈고 피의자가 실종 다음 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시신 유기 현장에 머물렀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현재 피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해서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추궁하는 한편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인이 무단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경남 고성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21살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지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전주의 한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뒤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본회의 의사 진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의사봉을 다시 쥘 수 있도록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 의장직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본회의에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송 의장이 수용하면서 논란은 진정 국면을 맞았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신뢰에 동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심려를 끼칠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의회 윤리특위가 권고를 철회하면서 송성환 의장은 다시 의사봉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의장의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 그것이 너무나 길어요. 지금 12개월 이상이 됐고 무죄가 나올지 뭐 형이 나올지 그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도의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도의장에 대한 권한과 예우를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의사진행 제한마저 철회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겁니다. 의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 도민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송 의장이 1년 만에 다시 의사봉을 줄 수 있게 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총선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총선 출마 전 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선거구 윤준병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도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을 위해 유권자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언론사들을 감시하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21대 총선과 관련한 방송사들의 보도 경향에 대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점, 또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보도 비중이 적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4.15 총선 전 한 달간 전라북도 방송 3사의 관련 보도 비율은 평균 35.5%였습니다. 전체 보도의 60% 이상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거나 입지자의 동향을 전달하고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의 반향을 다룬 내용은 전체 6.2%에 머물러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정 정당에 쏠렸던 보도 비중은 고르게 변화했습니다. 방송 3사 보도에서 등장하는 정당의 비율을 살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21.8%, 민생당 16%, 무소속 15.2%, 정의당 11.4%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보도 자체가 지역구 후보자 위주로 이뤄졌고 민중당과 녹색당 등 전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수 정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정책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이 담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전북 민원연은 방송 3사 모두 총선 기간 동안 사실 확인 보도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나열하긴 했지만 진위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송 3사 모두 후보자와 전북 지역 간 인연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연고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총선 주요 공약이었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이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익산시 역시 넥솔론 파산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23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전일염공 등 기업 파산이 잇따라 인구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당초 내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고 1, 2, 3학년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학교 자체적인 자기주도 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문제지를 수령해 평가에 응시한 학생은 학교 원격 수업 계획에 따라 출석과 수업 시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지를 배부받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지를 탑재해 활용하도록 했으며 채점이나 성적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선거 과정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선의 무소속 김관영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군산 신영대 당선인을 김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계속해서 접전 양상이었는데 실제로는 여유 있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지요? 실제 결과가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로 이길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아마 군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군산시 경제 해상을 바라는 집권 여당의 지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안정을 바라는 이런 염원들이 담겨진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련해서 네. 1년 안에 직을 걸고 재가동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해야죠, 사실.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군산시 경제 회생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공약으로 걸었던 거거든요. 물론 처음 공약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혁신도시 건설 이런 것들이 공약을 걸었었는데
막상 유권자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미래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당장 1년, 2년이 버티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 재가동은 어쨌든 설비랄지 시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서 현대중공업과 정부 측과 논을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재가동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그 경제생 해법으로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힘들게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타대우, OCI 같은 대기업들이 또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산경제 위기, 좀 장기적인 해법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산업구조를 이번 기회에 재편하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의 특정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아니라 다양하게 반도체 부품 기업이든 에너지 쪽이든 간에 다양한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유치하는 노력 그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새만금 임대 산단이 30만 표 조성돼 있는데 추가로 좀 30만 조성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희망한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입주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 전문단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실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낙선한 김관영 의원도 사실 국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셨거든요. 네. 그래서 초선이 그 부분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부식시키실 예정이신가요? 실제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어떤 민주당 수석 국회의원이 9분이 계신데 아마 그중에 아마 몇 분은 정말 20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후배들이거든요. 친구이기도 하고 국회로 가면 더 훨씬 더 많죠. 어쨌든 집권 여당의 힘이라는 것은 역시 무시 못하는 걸 거고요.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은 바로 정책이 되는 거고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좌관 생활이랄지 행정관 생활을 통해서 실제 실무 현장에서 일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오고 실제 그 성과를 내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력을 오히려 더 크게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보좌관이나 이런 경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많은 정치인들 봐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4년 후에 좀 어떤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으신지요? 성과와 책임 있는 정치인을 기억받고 싶어요. 어쨌든 국회라는 공간은 끊임없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랄지 자기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형식적인 법률 제안들, 개정안들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개정을 하나 내더라도 실제 국민의 실익에 와닿는 이런 개정안을 내고 그게 통과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예산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자연 발생에 오는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만들어서 반영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이렇게 좀 책임 있게 그리고 성과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재난지원금을 노리는 스미싱이나 스팸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130여 건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노리는 스미싱 의심 문자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미싱은 재난지원금 관련 상품권 등이 도착했다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출처가 의심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 가운데 하나인 동우 팜투테이블이 신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북 향토기업인 동우 팜투테이블은 도청에서 전라북도 고창군과 협약식을 갖고 고창 일반 산업단지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공장은 악취 저감 등을 위해 친환경 시설로 조성되며 공장이 완공되면 65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태양광의 이익을 군산 시민과 나누는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임직원 공개 모집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